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TV의 시사 끝장입니다. 각종 이슈를 쉽고 빠르게 그리고 어떤 균형 잡히게 또 해설하는 시사 끝장. 오늘 바른미래당 전 최고위원이죠.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최고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단풍이 절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북한산 갔다 왔는데 북한산에도 단풍이 찾아왔고 아마 이번 주 되면 진짜 울긋불긋 할 것 같은데 저 이준석 최고위원 어떻게 단풍 구경이라도 좀 합니까? 저는 집이 바로 수락산 밑이라 가지고요. 예, 보통은 복도식 아파트거든요. 저희가 오래돼서 복도 걸어 나오면서 매일 봅니다. 그냥 보기만 하지 산에 좀 올라가서 이렇게 가까이 좀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좀 없나요? 제가 사실 산을 매일 올라갔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 들어서 못 갔네요. 워낙 당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러면서 사실 매일 지산 같습니다. 매일 올라갔다는 새벽에 운동 겸해서 올라간 겁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한 7시쯤 해 뜨면 올라갔다가 6시, 7시쯤 해 뜨면 올라갔다가 그 수락산이 낮은 봉우리 한 200~300m 되거든요. 네. 거기까지 갔다 오면 한 35분 그 정도입니다. 예. 그러시구나. 저도 불암산, 수락산을 한 100회 가까이 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계절은 단풍이 드는 가을의 절정으로 가고 있는데 정치권은 지금 내년 총선 준비에 바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그리고 정의당이 조금 빠르게 이 인재 영입 경쟁을 좀 펼쳤는데 1차전 자유한국당 인재 영입, 정의당 인재 영입 1차전의 승패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한번 이준석 최고위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특히 박찬주 전 대장 필두로 해서 1차 영입 인사를 발표하려고 했다가 박찬주 전 대장은 이런저런 당 안팎에서 좀 말이 나오면서 보류가 됐는데 그래서 4일날 박찬주 대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서 또 삼천교육대를 또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죠. 한번 좀 가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논란에 불을 지폈는데 혹시 이준석 최고위원 삼천교육대 아십니까? 그거 예전에 그 드라마에서 보고 이러던 거니까요. 목봉체조 이랬던 것들. 그렇죠. 목봉체조. 그 삼천교육대 하면은 그 상징이죠. 인권유린의 어떤 대표적인 또 케이스로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오히려 상당히 좀 이 인재 영입 어떤 의미라고 할까? 전체적인 부분들이 많이 좀 흐트러지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망했죠. 그러니까 폭망했다. 그러니까 제가 참 우선 젊은 층 영입한다는 얘기도 이제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자유한국당에서 인재 영입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같이 일을 해보자는 취지로 젊은 사람들 많이 연락했나 봐요. 근데 이게 묘한 게 뭐냐면은 자유한국당이 젊은 사람을 영입한다? 그랬을 때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연락받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이준석인가 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한테 저도 알고 지내는 동생들인데 물어보더라고요. 여러 경로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경로로 이런 분들이 만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제가 영입은 원래 선거가 시작되고 나서 마지막에 영입받은 사람이 승자다. 네. 지금 미리 가봤자 별거 아니다. 지금 이제 5개월 가까이 남았는데 5개월 동안 거기서 얼마나 속된 말로 일을 할 수 있으면 털리겠느냐. 네. 예전에 제가 딱 선거가 4월 12일 때 제가 12월 26일 날 제가 영입됐었거든요. 네, 그때랑도 지금 벌써 한 달 반 이상의 2달 가까운 시격이 있는 것인데 미리 가봐야 할 일 없다. 그리고 권한이 그 당시에 저만큼 주어지지도 않을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비대위원으로 갔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는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다녀도 되고 그러면 기사화가 되고 그러니까 제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으니까 그렇죠. 저도 여기까지 살아남은 거지. 솔직히 그냥 선거 때 인재영입이라 해서 소리 소문 없이 묻히고 그냥 정치색만 묻어버린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번 영입 명단에 들어갈 뻔했다고 하는 인재도 있는데 나름 어떤 지명도도 있고 괜찮은 그런 사람인데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네, 그분이 거절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컨셉이 없어요. 인재 영입에 컨셉이 없다. 제가 오늘 박찬주 대장에 대해 가지고 그분에 대한 논란은 워낙 많이 이제 기사화됐기 때문에 다 대충 어떤 논란인지 아실 테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으로 갑자기 선임된 이후에
며칠 내로 이제 인재 영입을 성사시켰거든요. 예. 그 중에 김종인, 이상돈 이런 분들은 애초에 교류하고 있던 인사들이었어요. 근데 저한테도 이제 연락이 와서 저는 진짜 전혀 관련이 저는 없었죠. 발표되기 3일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을 거예요. 기억나기를. 제가 26일 날, 12월 26일 날 첫 선을 보였는데 직접 연락이 왔습니까? 네, 먼저 정호성 비서관 연락 오고, 그다음에 23일쯤에 저한테 연락 오고,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연락 왔을 때 제가 거절을 한번 했었어요. 네. 예.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연락 와가지고 제가 동의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박근혜 대통령은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을 영입하면서, 김종인 하면은 이제 3인주의자로까지 불리는 분이고, 경제민주화. 그렇죠. 그리고 이상돈 그러면 MB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반대론자로 유명했던 분이고, 저는 이제 젊은 세대로 영입이 된 걸 텐데, 그게 박근혜라는 사람이 가진 자신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팅을 할 수 있었다. 나는 오른쪽에서는 나에 대해서 무한정의 지지를 보내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재 영입이든 정책 행보든 다 왼쪽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중도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기본이 됐던 거거든요. 황교안 대표는 이번에 인재 영입하는 걸 보면서 오른쪽에 대한 자신감이 없구나. 오히려 오른쪽에 대한 두려움이 있구나. 네. 이거거든요. 혹자는 이제 대한애국당의 존재, 그러니까 우리공화당의 존재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그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핑계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왔을 때도 오른쪽에 분명히 자유선진당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네. 이회창 총재. 네, 그쪽은 원래 더 오른쪽이거든요. 그 당시 한나라당, 새누리당보다. 그러니까 그거는 오른쪽에 심지어 제가 봤을 때 우리공화당의 지지율보다 그 당시에 자유선진당이 그래도 선거 때마다 3%씩은 먹는 정당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지지율이 수치상으로 높았던 곳인데 근데 그 당시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오른쪽으로 더 가겠다는 것보다 왼쪽으로 가겠다는 선택을 했거든요. 예. 그게 결국 중원 싸움을 이해하고 있고 전략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인데 저는 이번에 그 황교안 대표는 오른쪽에 대한 확신이 진짜 없구나. 그러면 앞으로 그럼 거기서 이제 이분이 왼쪽으로 갈 걸 기대하는 거는 진짜 가뭄에 콩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래서는 그 한계성이 이번에 노출된 게 너무 크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결국 이제 황교안 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획기적인 변화, 쇄신, 뭐 이른바 중도 그리고 젊은 2030 세대로의 어떤 확장 이런 것은 좀 이번 경우를 통해서 본다면 좀 기대는 안망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정치적으로 이제 뭐 정치인으로 활동한 기간이 6개월 남짓이기 때문에 많은 6개월 한 7개월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백지장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뭐 총리도 하시고 법무부 장관도 하시고 뭐 뛰어난 검사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전문성에는 다들 의구심이 없지만은 저 사람이 정치를 하면은 이 시점에 이런 판단들을 하겠구나 예측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백지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저도 그래서 황교안 대표에 대한 언급을 할 때 조심을 많이 하는데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인재 영입하는 거 보고 앞으로의 좀 행동이 예측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언급하자면은 이제 저희가 솔직히 정치라는 것을 저도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이 정치하면 뭐하니 그래가지고 뭐 밥 먹고 술 마시고 사람 만나고 전화한다 뭐 이런 게 얘기하거든요. 밥 먹고 술 먹고 회의하고 전화한다 이거밖에 솔직히 할 게 별로 없어요 정치하면서.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지금까지 뭐 술은 안 드실 것 같고 밥 먹고 회의하고 전화를 어떤 사람들과 해왔는지가 드러났다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번에 인재 영입 관련된 부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 좁은 인재 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번에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이루어졌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황교안 대표가 상당히 공을 들였던 그 부분이 뭐 무산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황교안 체제로 그럼 내년 총선을 치러서 승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자유한국당 내부 나아가서 보수 세력에서의 그 황교안 대표를 보는 그런 부분에서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앞으로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어떨까요? 저는 이미 이번에 뭐 김태흠 의원이 나와가지고 뭐 충청도 의원들 대표해가지고 3선 이상 중진들 불출마해라. 영남, 강남 이런 것들 불출마하라고 했다는 것. 그리고 뭐 신상진 의원도 TV 나와가지고 라디오였나요? 나와가지고 박찬주
주 대장 영입에 대해 가지고 강한 비판 의견을 내고 김세현 의원도 박찬주 대장한테 공천도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이거는요 그 단순히 박찬주 대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물꼬가 터진 거기 때문에 좀 황 대표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에 타격이 왔다 이렇게 보고 이제 황교안의 인재 영입이라는 거는 계속 이슈화가 될 겁니다. 누굴 하더라도. 예. 그런데 이제 인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몸을 사리는 타이밍이 왔죠. 이제. 오히려 더 안 들어가려고 할 것이다. 저한테 사람들이 뭐 박근혜 퀴즈 어쩌고저쩌고 해서 박근혜 퀴즈라고 해서 뭐 손해 보는 것도 있느니 뭐 이득 보는 것도 있니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저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영입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무수히 많았던 뭐 홍준표 퀴즈니 무슨 뭐 김병준 퀴즈 뭐 이런 분들은 뿌리를 내릴 기반 자체가 약했던 것인데 과연 황교안 대표가 그 새로운 인재가 뿌리를 내릴 토양이 되느냐? 저는 그거 이번에 굉장히 많이 좀 타격 입은 것 같다. 아, 회의가 커진 상황이다. 자, 황교안 대표가 이런 상황. 반면 이번 인재 영입 부분에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약간 자체적으로도 그런 것 같고요. 외부에서도 뭐 나름 지금 해가고 있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정의당에서 그 이자스민 전 의원 자유한국당 뭐 당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정의당으로 영입을 했고 또 이병록 예비역 해군 준장 이분은 또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다가 정의당으로 갔어요. 공천 못 줍니다. 근데 그 두 분. 두 분은 공천을 못 받을 것이다. 못 받습니다. 비례든 지역이든. 네, 그렇게... 지역은 받을 수 있겠지만 지역은 실제로 당선 가능성이 없을 테고요. 비례로 공천 못 줍니다. 어려울 것이다. 네, 왜냐하면 정의당이 지금 바뀌지 않은 선거구제에서 보통 한 5석에서 6석 정도의 비례, 4석에서 5석 정도의 비례, 1석 정도 심상정 의원 지역구를 더해가지고 6석 정도로 가져가는데 선거제도가 바뀐다 해가지고 연동형으로 바뀐다 해가지고 그 수가 많이 늘진 않습니다. 단일 명부 비례대표제로 그러니까 번역별 안 하고 단일 명부 비례대표제를 했을 때 지금의 준연동형으로 갔을 때 한 8석에서 10석 사이가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1.8배 정도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이제 시뮬레이션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예를 들어 그럼 남자가 한 4명, 여자가 한 4, 5명 당선되는 이게인데 병의당은 그 공천 원칙이 이제 그 투표를 통해서 당원 투표를 통해서 비례대표를 선정이 돼 있거든요. 조직세가 어느 당보다 강한 정의당이기 때문에 조직표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재선 의원이나 그 다른 분들이 진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자스민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다문화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뭐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에 새누리당에서도 이자스민 비례로 의원이 제가 19대 국회에서 유일하게 누나라고 불렀던 인물일걸요. 누나라고 불렀어요? 개인적으로 좀 압니까? 예전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비대위원 하면서 선거에 이제 또 역할을 하고 보통 이제 비례대표 의원들이 이제 선거를 뛰면서 이제 유세 지원을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같이 많이 다니고 했었는데 그 뒤로는 솔직히 근데 연락을 별로 한 적 없었지만은 거기가 77년생인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36? 지금의 제 나이 정도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됐었고 그리고 그 의정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편이에요. 일반적인 의원보다 열심히 한 편이고 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자스민 의원이 지역구 출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좌절이 됐었죠. 어쨌든 상징성도 있고 그렇게 의정 활동도 나름 좋은 평가를 받았고 했기 때문에 지명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심상정 대표가 직접 움직여서 영입하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정의당이 추구하는 이른바 이주민과 소수자의 권리 이런 등등 측면에서 상징성이 큰 인물을 더군다나 정당에 몸담지 않았던 인물이 아니고 다른 정당에 몸담고 있었던 인물을 또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부분에서 뭐 상대적으로 이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번 인재 영입 부분에서 좀 점수를 따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민주당은 뭐 일단 뭐 인재 영입 이쪽은 뭐 그렇게 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약간 전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민주당은요 그 상향식 공천 제도라는 걸 천명했기 때문에 절대 인재 영입 잘 안 됩니다. 네. 왜냐면은 그 이런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과거에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 체제에서
상향식 공천하겠다 해놓고 뭐 1차 인재 영입이라고 한 2개월 발표했어요. 그때 뭐 소위 말하는 뭐 배승희 변호사, 뭐 김태현 변호사, 저 종편에서 활동하던 변환병 분들,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뭐 이런 분들 막 들어가는 걸로 기억하는데 결국 경선하니까 그건 다 떨어졌어요. 변환복 변호사 한 분 나갔을걸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고 한 것은 과거 이해찬 대표의 200석 발언, 180석 발언 이런 것과 맞물려서 오만의 산물이었고 지금 상향식 공천했을 때 뭐 아무리 20%에게 20% 감점을 하고 오만 난리를 쳐도 현역들이 거의 대부분 재공천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비례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권역별로 가게 되고 민주당은 의석 많은 곳은 애초에 이 비례가 안 되거든요. 그게 연동형 제도이기 때문에 인재 영입이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예전에도 양양자 씨인가 그 영입했다가 선거 못 나갔을걸요? 양자 씨도 뭐 경선인가를 한번 했던 기억인데 일단 뭐 그 뒤에 기관장도 하고 그랬었죠. 신인이 하기가 힘들어요. 상향식을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번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해찬 대표가 20% 그 하위 점수 받은 사람을 명단을 공개할지도 모른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컷오프 효과를 내기 위해 가지고 망신 주기 위해서 20% 하위 명단 준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안 될 거라 보는 게 뭐냐면요. 그 20% 감점자 대상자라는 게 밝혀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 지역구에 신인들이 많이 달라붙습니다. 그럼 다자구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 백설공주가 되고 나머지가 일곱난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불가리 잘 안 될 겁니다. 시작된 총선 전쟁, 지금 이 인재 영입으로 일단 포문을 열었고, 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 1차 영입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서 향후에 정치적인 운명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걸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한번 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이자스민 의원, 지명도 높은 전직 국회의원인데 과연 정의당에서 또 비례대표든 지역구든 뭐 해서 다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앞으로 잘 지켜보면 좀 재밌는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